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제 정말 찜통더위와는 작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 곧 가을이 올 것 같다 하는 그 기대감, 역시 여름과의 작별을 고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마찬가지 이 금리 인하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킹달러와의 작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관심과 기대가 모여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엔캐리 트레이드,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절차에 대한 공포감도 있기 때문에 이 달러 환율의 움직임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환율을 결정지을 요인 6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달러만큼은 킹이다, 킹달러다 라고 했는데 요즘 좀 달러가 불안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강달러의 기조는 이제 끝나고 변동성이 심하고 강달러의 기조가 이제 약세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생각들, 전망과 기대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25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이 환율에 대한 말씀도 물론 드렸고, 이 외환시장 혹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25년 경제전망서 7번째 전망서를 발간하고 여러분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나기 위한 북콘서트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그 내용도 담겨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또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전망서에 담겨 있는 이 환율 전망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개략적으로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시면 22년에 기준금리를 미국이 대대적으로 인상하려는 22년 하반기죠. 뭐 자이언트 스텝을 연거푸 4번 했던 그때 이 강달러 기조가 아니라 킹달러라고 표현할 만큼 어마어마한 강달러 기조가 나왔었죠. 말씀드린 대로 킹달러의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는 달러 기조가 다소 약세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달러 인덱스를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전히 100 수준을 상회하니까 여전히 강달러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화는 진전되지만 여전히 강달러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뭐 수학 점수를 봤는데 그동안에 계속 100점만 맞았어요. 그러다가 98점, 97점 성적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1등인 모습, 그런 모습처럼 미 달러화의 약세화가 진전되곤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위안화, 유로화, 또 스위스 프랑, 또 엔화, 스웨덴 크로나, 또 호주 달러, 페소, 다른 통화 가치의 이 등록폭과 비교를 해보면 달러화는 여전히 강세 기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의 약세화는 진전되지만 여전히 강달러다라고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물론 킹달러만큼의 뭐 수학 점수 100점 맞던 그런 시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왜 그런 배경이 도출되었는지,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또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율을 결정할 요인, 지정학적 불안을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세적으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린다면 역시 뭐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시점, 특히 23년부터는 주로 뭐 러우 전쟁이 더 확전되느냐, 24년에는 중동 전쟁이 또 확정되느냐, 또 최근에도 빅스 지수 공포감, 뭐 금융시장 불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시점에 항상 슈퍼 강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항상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시점에 일시적인 강달러를 야기한다라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는 공포감이 들어요.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되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 달러로 가치가 모아지는 거죠. 달러로의 돈의 이동인 거죠. 그 지정학적 불안을 달러 가치로 설명을 드렸듯이 금 가격도 역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될 때마다 금 가격이 치솟는 현상. 24년 한 해는 지경학적 분절화의 시대다라고 제가 누차 제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금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현상도 지정학적 불안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역시 24년 남은 하반기 동안 또 25년에도 이 지정학적 불안이 재고조되는가, 지금보다 더 고조되는가 여부가 또 슈퍼 강달러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테니까 여전히 환율의 변동성을 결정짓는 변수로서 지정학적 불안은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의견 한 가지 드립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불확실성 혹은 불안, 공포감 한다면 일종의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되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물론 트럼프는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고자 어떤 통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나는 이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그게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는 상대적 강달러를 만들고 트럼프는 상대적 약달러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트럼프 시대가 만약에 온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그러면 미국은 원유를 생산하고 석유화학 플랜트를 가동하고 하는 이런 트럼프의 산업 촉진 전략하에 생각해 본다면 결국 미국이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수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수출하기 유리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약달러를 만들어야 되겠죠. 상대국 통화의 가치를 높게 만들어야겠죠. 그게 수출 전략인 거예요. 무역 전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것도 달러 선호 현상을 일정 부분 만들겠지만, 아무래도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보다는 조금 더 달러의 강세화를 지지해주는 그런 영향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미국 대선 불확실성인 거죠. 그러면 이 대선 불확실성은 언제 해소됩니까? 11월 대선이 끝나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역시 이 불확실성을 만들고 당선 가능성이 누가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성을 더 키워놓을 요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원달러 환율을 결정지을 가장 대표적인 변수, 아마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텐데요. 바로 내외 금리 차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먼저 봐야 돼요. 원달러 환율도 봐야 되지만 달러 인덱스를 봐야 됩니다. 그럼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달러가 강세인가 약세인가를 따져볼 일인데,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미 달러화와 나머지 기축통화국 간의 이 통화의 교환 비율, 그게 바로 달러 인덱스예요. 그러면 나머지 기축통화국이 뭐예요?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의 유로화, 일본 엔화, 역시 보시는 것처럼 영국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그리고 뭐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이게 6대 기축통화국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 국가의 통화를 하나의 바스켓에 넣고 그것을 달러와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 그게 달러 인덱스라고 볼 수 있는데, 내외 금리 차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아직 금리 인하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로존, 중국, 호주, 캐나다 먼저 금리 인하합니다. 스위스, 스웨덴 먼저 금리 인하하죠. 그러니까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기축통화국과 또 미국과 대적할 만한 나름의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보이는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 대국들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를 예견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들은 먼저 금리를 인하합니다. 여긴 영국도 안 나왔는데 영국도 금리 인하했죠. 먼저 금리를 인하합니다. 결국 금리 인하에 누가 더 적극적인 거예요? 다른 상대국이 적극적인 거예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기축통화국과 또 경제 대국들이 브릭스 국가들이 마찬가지 누가 더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가? 누가 더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내외 금리 차를 봤을 때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생각되면서 강달러의 약세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하가 더 적극적이다라는 사실을 본다면 결국 미국과 그 밖의 주요 대국들의 금리 격차는 사실상 더 벌어지는 모습이에요. 국가별 10년물 국채금리 추이를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소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국채금리 추이도 이미 조정되고 있다. 그러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지니까 여전히 미국의 금리 인하 움직임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내외 금리 차는 유지되거나 더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다른 국가들이 더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강달러 기조를 뒷받침해주는 배경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경기 부진이에요. 미국 경제는 물론 4분기, 3, 4분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성장률이 주춤해지지 않겠는가. 특히 4분기 정도 되면 마일드한 경기 침체겠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의 현상이 조금씩 드리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경제는 물론 아직까지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3분기, 2분기, 3분기는 2% 후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유로존은요 1%대 성장이에요. 일본 1%도 안 됩니다. 중국 과거의 고성장을 내려놓고 이제 5%대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요국들의 성장세나 세계 경제 기조를 보면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는 국면에서 미국 경제가 나름의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이 펀더멘탈이 미국 경제가 그나마 낫다라고 해석하게 도와주는 배경이 되죠. 환율은 결국 어떤 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더 강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미국 경제가 나름 견조하다. 세계 경제의 부진 속에 미국 경제는 나름 괜찮은 게 아닌가 하면서 달러 선호 현상을 유도한다라는 것이죠. 가볍게 보겠습니다. 유로존 제조업 지표 보세요. 50을 기준으로 계속 하회합니다.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로존을 대표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제조업 경기가 이렇게 위축되는 움직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또 일본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평균 현금 급여 증가율을 상회하죠. 그러면 그 차이값이 뭐겠어요? 실질임금이겠죠. 그 실질임금이 바그래프로 표시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마이너스죠. 그럼 일본의 경우 실질임금이 계속 마이너스인데 소비 진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일본 경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펀더멘털은 더 안 좋다. 중국은 하물며, 그죠? 중국 보십시오. 중국 가장 대표적인 경기로 보여지는 게 주택 시장인데 주택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 1%대를 여전히 기록하는 것을 본다면 마이너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갓 벗어난 수준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내수 소비가 뒷받침이 아직도 안 된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도 중국 경기에 말을 듣게 말이 안 듣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가동해도 그런 국면이니까 그래도 결국 지금 수준에서는 드는 생각이 뭡니까? 미국 예외주의입니다. 미국만 나홀로 강하다는 거죠. US exceptionalism.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부진 속에 미국은 예외다. 그렇게 부진하지 않다. 24년 들어 1분기, 2분기 성장률도 높게 유지되지만 24년 3분기 성장률도 지금 아틀란타 페드는 대략 2.9%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돌아가고 있는 여러 경기 지표들이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만큼 세계 경기는 부진한데 미국만 예외적으로 강하다, 견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니 이 펀더멘탈의 상대적 비교를 해본다면 상대적 그 펀더멘탈의 강세, 견고함,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의 강세를 아직도 지지해준다. 장기적으로 보아도 2025년 성장률과 29년 성장률을 비교해 보세요. G7 국가들입니다. 근데 25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29년 성장률로 보면 세계 주요국들이 성장률이 주춤해지는데, 그죠? 캐나다, 프랑스, 독일 마찬가지예요. 주춤해지는데 미국만 오히려 성장률이 올라가는, 잠재 성장률의 레벨이 오히려 올라가는, 세계 모든 AI나 AI 반도체나 핵심 주력 산업들을 자국으로 이끌기 위한 이런 행보가 이 미국 경제의 강한 움직임을 만들죠.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미국으로의 돈의 이동은 여전히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환율 전망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런 요인들이 결부되어서 환율, 원달러 환율은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도 말씀드리지만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는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달러 기조일 것이다. 달러 인덱스로 100을 여전히 상회하는 강달러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원달러 환율도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다. 킹달러와의 작별은 있지만 강달러와의 작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드리고요. 강달러의 약세화는 전개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약달러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여러분이 환율을 어떻게 전망할 것인지 그 주요 변수들을 기초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시는데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5년 경제 전망서를 기대하면서 이번 주 경익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